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새삼의 서울격부에서 주최를 하고 새삼에서 주관을 하며 도지나 그 장학회에서 그 후원을 하는 이게 대학생 배움터 3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새삼 정전 마음 공부가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강의 10강을 하게 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주로 이제 정전을 공부하는데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전 실습이라고 이렇게 정전을 실제로 해보는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마음 공부에 새삼이란 말을 붙인 것은 우리가 이 정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서 새 세상을 개척하는 주인이 되자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전 마음 공부 대학이라는 것은 이것 지금 설교가 아니라 대학 강의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대학 강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학교 진짜 숙제가 많으니까 많이는 안 내주고 조금만 내주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많이 내줘요. 그런데 오늘 조금만 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전 실습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요즘에 대학이 대부분 실습 위주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실습 위주 교육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25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 이 원불교의 그 예비교무들 대학생 교육을 보면 전부 정전을 이런 위주로 가르쳐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총부에 가서 강연을 한번 했어요. 이제 원광대 교수님하고 뭐 다 말하면 그 영산대 교수님하고 다 모여놓고 강연을 했는데, 교육은 이론 위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실습 위주로 하는 것이 전 세계적 풍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마침 김복환 그 좌타원 영산대학교 총장님이 막 계셨어요. 들어보더니 그 영산대에 와서 한번 그걸 해봐라. 실현해봐라. 그래. 영산대가 얼마나 먼데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가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무조건 하라.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것도 같이 따라하면 한다 그랬더니 교수님 설득하기 조금 어려운데 차차로 하기로 하고 우선 막 해봐라.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해갖고 영산지가 3년 6학기 1, 2학기 6년을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서울에서 여기서부터 지하철 타고 김포공항 가면 비행기 타고 거기 내리면 거기 차가 나와 있어요. 탁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강의를 하고 또 끝나고 점심 먹고 비행기 타고 오면 22시간 딱 걸려요. 여기 딱 5시인데 그 좌우간 딱 22시간 걸려요. 딱 갔다 왔다 하면 22시간 딱 걸리는 그걸 3년간 딱 했어요. 그러니까 1, 2학기 16강씩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더니 자선 상사님이 이거 너무 힘든 거 그만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대학원대학교에서 뭐 그거를 해보자. 지금 서울교육부장님이 그 교무처장을 있을 때 해보자고 해서 그러면 해보자고 해서 거기는 가까우니까 이제 그 2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한 번 가면 2시간씩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그거는 5년간을 했어요. 5년간. 그래서 엄청 많이 됐어요. 역시 제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5년간에 그게 15년 전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공부를 이게 예비고문들한테 할 게 아니라 교도들에게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일반 교도를 위해서 열고 대학생을 위해 열고 이렇게 4강제를 열은 거죠. 근데 아직 작년에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재 준비도 안 되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교재 준비가 완전히 되고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간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예비교무들만이 정전을 배우고 교화에 나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게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원불교 대학생들이 이거 정전을 배우고 예비교무가 똑같이 배우고
이 사회로 나가서 이 세상을 개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만약 이런 교육이 되면 예비교무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맨날 여러분이 이런 교육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쁜 게. 근데 이 실습 위주 교육은 예비교무를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실습이라는 건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교무들은 영탄대학교 원광대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어요, 현장이. 우리는 자기 공부한 거라도 경기 속에서 실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실습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 실습 장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습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서원과 신심이 있어야 돼요. 서원과 신심을 갖고 밀어야 되는데, 서원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경계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교무들은 무슨 서원이 있냐? 내가 이 정전망공부로 이 세상의 고해중생을 건지겠다는 큰 서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머나먼 옛날이 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원이 뭐냐? 내 이 정전 실습 공부로 내 진로를 개척하겠다. 당장 뭐 취직도 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당장 눈앞에 닥친 거니까 훨씬 더 서원이 강력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도 멀고 큰 서원이 더 효과가 있냐? 조그맣고 다급한 게 효과가 있냐? 그거는 견뎌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교무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 제가 이제 예비교무들을 이렇게 여기 가르쳤는데 지금 벌써 뭐 엄청이 됐어요. 정년 퇴임하다. 그때 교무님들이 한 50명 배웠는데요. 벌써 이제 정년 퇴임해서.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기를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전마음공부대학이 목적하는 바는 정전마음공부로 마음공부 대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마음공부 대혁명을 일으키자.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많은 혁명이 다 지나갔다. 평등혁명, 민주혁명, 자주혁명 다 지나갔다, 이거죠. 그냥 남은 혁명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마음혁명이다. 마음혁명이다. 마음혁명은 마음공부 대혁명을 일으키는, 마음공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가 나머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적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공부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마음공부 혁명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전도사들이 강당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른인데도 막 대학생처럼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도운이라고 있는데요. 선도사가 아니라 전도사.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남 대학생들 막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마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목차가 있는데, 제1강은 정전마음공부, 오늘 할 내고, 제2강은 일원상의 마음공부, 자성의 원리, 제3강은 정신수양의 대의 일상생육 1조, 4강은 사리연구의 대의 일상생육 2조, 5강은 작업지사의 대의 일상생육 3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강은 정전대의 4대 강령 내적 말하기 일기법, 7강은 상식용주의상 1조, 2조, 6조, 8강은 상식용주의상 3조, 4조, 5조, 9강은 교당량주의상 상시일기법, 정기일기법, 10강은 이론상 서문 이론대도 연구법자. 이러면요, 우리 정전의 2학기 또 반이 있거든요. 반을 강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좀 수준을 낮춰갖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강의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정전마음공부법이라, 정전을 갖고 어떻게 마음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 대종경에 보면 부촉품이라는 마지막 부촉품이 있잖아요. 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열반을 일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추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나 일생 포부와 경륜이 이 그 대유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공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 편찬을 하시고 인쇄에 딱 붙이셨어요. 그리고 책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책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 이거죠. 이 책을 완성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정전이라는 이 속에 나의 포부와 경륜이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응? 완성은 못했지만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 말로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요게 부촉이에요. 부촉. 부탁을 하는 말이에요. 부촉이란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했느냐? 여러분들한테 다 부탁한 거예요. 누구 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원불교 대학생들의 임무는 뭐냐? 아, 내가 대종사님의 이 정법을 정전의 법을 내가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후세만대 전하야겠다. 이렇게 딱 먹으면 원불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 대학생들 나 그런 거 난 다른 사람이 해라. 난 뭘 갖다 하면 그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이게 누구지? 이름이? 응? 보은이? 보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안 그렇게 생각돼요? 맞잖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불교 대학생들이 정말 내가 배우고 실행하고 증득해서 후세 만들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누가 딴 분이 교무님이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전해보겠다. 이 마음을 딱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배우냐 하면 정전하고 대종경을 배우는데 정전만 배우고 대종경은 안 봐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산종사 법어 경위편 1장과 대산종사 정전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원불교의 교리의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으뜸되는 경이라 이게 제일 최고의 경이라 이 소리예요. 근데 대종경은 뭐냐? 그 원경에 있는 교리를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하세. 그 교리로 또 그냥 통달해서 사용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리를 실제로 사용하신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경을 읽어야 정전의 뜻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대종경 안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전 공부는 대종경 항상 같이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무기함은 교리를 통달하게 통정이다. 걸리고 막힘없이 통하게 사용하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시대나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그냥 통달하게 사용한 대종사님의 그 모습이 대종공격서에 있기 때문에 정전을 읽고 대종경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뗄 수 없는 경전이기 때문에 정전 공부할 대종경 항상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정전과 대종경은 복과 해를 구하며 우리 사람 개인에 있어서는 복과 해를 구하며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 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바른 길을 밝혀놓으신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하고 복과 해를 구하는 데 빠르고 바른 길을 해놓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게 원불교의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걸 교전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교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정전 공부할 때 교전을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게 그럼 교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첫째, 실생활에 활용이 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교전을 확 공부했는데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어. 학생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장인은 직장일에 도움이 되고 주부는 주부일에 도움이 되고 각자가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평이 간명해야 된다. 해석이 간명하고 평이해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사통오달해야 한다. 어디든지 다 통하게 이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교전행위라는 교전을 해석할 때는 실생활에 활용되고 평이 간면하고 사통오달하고 이론의 진리와 불생불멸 인과봉을 깨치게 하고 마음공부를 하게 하고 본봉하게 하고 사통오달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초등학생도 알아먹고 노인도 알아먹고 교무님도 알아먹고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제 목표는
다 알아먹게 교육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 그럼 정전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의는 뭐냐? 정치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고, 정전 공부를 한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만사를 보고 내 마음을 밝히도록 해놓은 게 정전이에요. 정전이 뭐냐? 세상 만사를 보고 자기 마음을 밝히도록 한 게 정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부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하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전대의라. 정전은 모든 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혀서 전 세계를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정전이 목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이 세상 만사를 보고 그게 어떻다고 시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내 마음을 밝혀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밑에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고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정전 마음 공부 순서. 정전 마음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정전의 뜻을 새기고 그 의미를 연마한다. 이렇게 했어요. 정전이 나오면 그걸 또 그냥 건석을 읽지 말고 가다 뜻을 새겨라. 이게 새기라는 말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먹어야 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먹냐? 국어사전을 찾아봐라. 정전은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는 국어사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제가 이제 한번 우리말 큰 사전 한글학교 사전을 갔더니 이준석 박사 그보다 더 좋은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갖고 요새 최고. 그거는 국어 표준대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 딱 들어가면 딱 나와요. 그럼 거기도 찾아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찾아볼 게 아니라 국어 표준대 사전을 찾아봐라 이거죠.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정전의 뜻을 새기고 그 의미를 연마하려면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이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두 번째는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하신 본의를 발견한다. 왜 이런 교법을 무시선법을 왜 만들으셨냐? 참회문은 왜 만들으셨냐? 있잖아요. 사막활전 왜 만들으셨냐? 그 본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전 대의를 깨달아 한다. 정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뜻, 그거를 깨달아 한다. 이게 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걸 깨달아 한다. 요게 첫 번째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뜻을 새겨서 정확한 의미를 한다. 이거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제가 이제 개교의 동계 보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개교의 동기다. 근데 내 국어사전 파란이 무슨 소린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작은 물결과 큰 물결, 파는 작은 물결이고 라는 큰 물결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파란이 뭔가 모르죠. 파란고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 고해가 오는데, 괴로움이 오는데 조그만 물결처럼 찰랑찰랑 고해가 온다 이거죠. 근데 커다란 물결처럼 고해가 또 닥친다. 이게 파란 고해죠. 뭐 전쟁이 일어난 큰 물결이고 조그만 것 물결과 큰 물결이 막 섞여온다. 이걸 파란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다 나온다 이거죠. 원래 그러면 본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보면 온전이란 말은 하면 깨어지거나 수가 빠지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참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자 이거. 여러분 전공 공부하는 중에 바쁜 중에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면 머리가 이렇게 탁 식어서 화기가 내려가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의두를 걸어라.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면 의두를 걸어라. 진공묘유, 공정영지, 이 재생의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두를 딱 걸어버려요. 그냥 모르면 그냥 두고 의두만 걸어둬라. 이게 의두를 걸어둬라. 그래서 의두 거는 연습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의두 거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이렇게 논문 쓸 때 아주 좋은 거예요. 의두를 걸어라. 그래서 이게 뒤에 하기로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전의 각 법문을 제정하신 대종사님의 본의를 발견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본의를 발견한다. 이거 왜 하셨냐? 이게 본의를 발견한다 이거죠.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의라고 하는 건 속마음이에요. 본래 그 속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해봤어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대종사께서 친히 제정하신 크고 원만한 것이니, 법이니, 장차 온 세상이 천하의 큰도요, 만고의 대법으로 받들게 될 것이라, 그대들은 정전을 공부할 때 입으로만 외우고 글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대종사의 본의를 깊이 생각하고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정전을 할 때는 그 본의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본의를 발견하냐? 요건 이제 같은 말이고, 정전 본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정전의 본의가 뭐냐? 대종사님 왜 정전을 편수하셨냐? 본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일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전을 만드는 건 확실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의 이 수많은 60억 인류가 있으면, 그 인류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있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책만 가서 경종 보기만 알아먹어요. 이게 뭔 소리다. 이렇게 알아먹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라든지 성직자들은 빨리빨리 알아먹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막 장사하고 뭐 이런 분들은요, 정종 갖다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먹어요. 그래요. 이제 어둡단 말이야. 어리석다보다 어둡다. 어두운 사람이 많냐, 밝은 사람이 많냐, 이렇게 생각해. 전 인류가 60억, 70억 인류라면 어두운 사람이 많냐, 밝은 사람이 많냐 생각했을 때 99%는 어두워요. 밝은 사람은 그냥 1%도 안 돼요. 그러면 대종사께서 정전을 편수하실 때 밝은 사람 위주로 만들었냐, 어두운 사람 본의로 만들었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 위주로 만들었겠어요? 응? 혜안 씨는 마음이 밝으니까 나를 위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혜안이 밝은 사람 위주로 만들었냐, 어두운 사람 위주로 만들었냐 생각해보면,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소수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소수라는 건 나오면 많이 어리석잖아요. 어둡잖아요. 어리석다 하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사람 위주로 만들었으면 정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쉽게 만들어야죠. 간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마음이 어둡다고 어리석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징이 뭐예요?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 여기 보현이 어두운 사람은 뭐 특징이 뭘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 무슨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두운 사람은 무슨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여러 번 얘기를 해야 그 알아듣는다. 이게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여기 있는 건 한 번 얘기할 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한다. 여러 번 얘기하는 그 속에 대종사님이 본의가 들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거 알아먹게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걸 여러 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거 꼭 알아먹으라 하면 자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걸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면 그 속에 대종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딱 들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은미. 왜 온다더니 안 왔더니 코로나 걸렸대, 코로나. 아이 참. 유행할 때 나도 한번 걸려봐야죠. 안 걸려보면 그냥 지나가면 섭섭할 거예요. 그거 한번 걸려봐야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정전에 여러 번 나온 거는 못 알아먹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럼 정전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뭐냐, 우리란 말이 가장 많아. 우리. 정전은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55번인가 56번 나와요. 엄청나게 이게 있어요. 그래, 우리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건 뭐냐, 대종사님과 너와 나,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참 묘해. 대종사님은
우리란 말을 썼어요. 또 모든 경전에 우리란 말을 성경이고 불경이고 쓴 적이 공자님이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란. 근데 대종경은 전부 주어가 우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찾아보면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요. 그것도 55번 나와요. 어때 똑같아요. 55번. 마음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또 뭐가 나오냐면 공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공부. 우리 마음 공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에는 끝나는 말이 있어. 끝나는 말. 끝나는 말을 맺음 끝이라 그래요. 이 사전에 맺음 끝. 근데 그 맺음 끝이 뭐뭐이다 그러면 서술형 맺음 끝. 어떤 뭐 설명하는 말이에요. 설명하는 말. 그 어떤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정전에는 뭔 이다라고 끝나는 한자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뭘로 끝나냐? 중요한 건 자로 끝나. 하자 이렇게 딱 끝나요. 하자라고 하는 건 해라 할 자리에 어떤 행동을 함께 하지 않은 청유형 맺은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청유형 맺은 끝이란 말이에요. 뭐뭐 이다는 설명하는 것이고 청유형 같이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끝나는 가장 많은 건 니라로 끝나. 니라. 니라는 126번이 나와요. 126번이. 그러면 이거는 자기 경험을 남한테 알려줄 때 쓰는 것이다. 경험. 자기가 경험한 걸 알려줄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봐요. 이걸 합치면 뭐냐? 이걸 합쳐봐요. 많이 나오는 걸 합치면 우리 마음 공부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우리 마음 공부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하고 나 함께 마음 공부하자 이거예요.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왜 니라로 붙였냐? 내가 먼저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해봤더니 괜찮더라. 내가 경험했더니 괜찮으니까 너도 함께하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전체의 대의라는 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옆에 와서 야 너 나하고 함께 마음 공부해보자. 근데 내가 먼저 해봤더니 참 안 하면 안 되겠더라. 미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공부하자는 것이니라. 이게 정전의 폰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 읽다 보니까 이게 찾아낸 거예요. 봐요. 여기 보면 우리 정전의 이론상 수행해 보면 원만구족하고 지용부산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온전한 자주를 얻어 정진수양의 목적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리연견 뭔 알자는 것이니라. 작업지는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전부 이게 엄청이 많아요. 4대 강령도 보면 전부 하자는 것이니라로 끝났어요. 요게 대종사님이 쓰시는 말투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옛날에는 이 성자가 저 하늘 높은 데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자가 우리 중생 옆으로 딱 내려와. 대종사님의 특징은 높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나하고 같이 야 나하고 함께 마음 공부해보자. 내가 먼저 해봤으니까 참 좋다.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대종사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래형 교역자 우리가 미래의 이 세상을 제도하기 위한 교역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원불교 대학생들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정전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하고 나하고 함께 마음 공부 정전 마음 공부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정전 대의라 이거예요. 정전 본이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왜냐면 너무 정전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근데 뭐라고 했냐. 핵심적인 거는 우리 일원상 서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어리석은 대종사님과 너와 나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중생으로 딱 내려온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이렇게 부처님이 아니라 중생으로 딱 내려와서 나 중생, 너 중생, 너도 중생이고 나도 중생인데 같이 한번 이거 공부해보자. 이렇게 이것이 정전대의라.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정전대의는 그냥 우리 마음 공부하자는 것이냐. 너하고 나 함께 해보자. 이런 의미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이게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한 25년 전부터 읽다가 이게 딱 알아냈어요. 그래갖고 막
지금 영탄대 교수들한테 전부 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 좋다 그래요. 어? 옛날에 제가 막 가르쳤는데 저하고 같이 한종만 교수님, 석사님이라고 유명한 자관 정전 대가의 대가, 원광 대가에 있어요. 그분이 내가 가르치면 그 다음 시간 또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고. 제가 교법 가르쳤어요. 그래서 같은 옆방에 같이 잤대요. 자고 가서 이제 가르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해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정전 가르치니까 한 번은 궁금한가 봐요. 도대체 뭐를 가르치냐 그러고 가만히 뒤에 와서 이렇게 한 시간 쳐다보고 갔다.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원광대로 가셔서 해갖고 그동안 맨날 정전 가르치니, 그러더니 갑자기, 야, 정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제박사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고. 한종환 교수도 참 열만하셨잖아요. 맨날 제발 옆방에 같은 방에 자고, 차례로 공부하고 이렇게 가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정전 대의가 그럼 뭐냐? 정전 대의가 뭐냐? 정전 전체가 합친 뜻은 뭐냐?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실천이란 말이에요. 실천이 대의라 이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시가 없어졌는데 그냥 딸딸 다 외우는 거예요. 뭐 정전 외우고 대정경 외우고 불적용 외우고 그냥 엄청나게 막 6개월간 막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아나가. 그래 뭐 모르는 게 없죠. 딸딸해. 무슨 그 어려운 거 다 쓰고 나와요. 그랬는데 그 많은 거를 하냐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지고 막 하나도 안 해. 이게 뭐라 그래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지행 불일치하는 거예요. 교무님이 지행 일치를 해야 되는 지행 불일치. 그럼 이거는 아니. 정전이라는 게 뭐냐? 그거 막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지행일치가 해야 한다. 이게 정전대의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크게 막 진공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실행과 행동 일치한다 이거예요. 응? 여기 이게 제일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조회주. 정전대정경 다 외우면 딸딸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뭐 좋은지 저런 걸 안 하냐. 뭐 기도문 쓰라 그러면 멋있게 쓰는 거죠. 막. 근데 본인이 정말로 과하느냐? 말은 멋있다. 내일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데 뭐 멋있게 써봤어. 그래서 그게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죠. 뭐 세계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생합시다 하는데 우크라이나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언제 우크라이나를 또 고민을 했대요. 그냥 뭐 시험 공부 잘하고 뭐 이거만 고민했죠. 말은 그렇게 이게 지행일치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자꾸 지행일치해야 되는 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관 알았으면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숙제를 많이 안 내주고 뭐 2번만 내준다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10번을 내주려고 하는데 조금씩만 내줘. 조금씩 내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실행하는 것만 내주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를 실행하냐? 해석한 다음에 해석 갖고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해석을 갖고 행동을 하려면 안 돼요. 원문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원문. 다 예를 들면 금강경 6조야라는 책이 있는데 6조 대사가 금강경을 멋있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요. 자꾸 이 금강경 읽으면 원문은 안 보고 해석만 자꾸 봐요.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때 이거를 뜻을 아는 사람은 해석 보지 마라. 이렇게. 원문만 봐라. 이렇게 기가 막혀요. 요거 다 알았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만 읽고 그 다음에는 보지 마라. 이렇게 마지막에 딱 그렇게 써버렸어요. 근데 내중에 그래서 정말로 원문만 보니까 이게 딱 마음 실행이 돼요. 해석만 보니까 알긴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데 원문을 보니까 딱 실행이 돼요. 뭐 응모설이 생기시면 막 해석이 막 엄청나게 돼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실행이 안 돼. 근데 그거 다 내치고 응모설 이생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실행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해석한 거는 그냥 해석할 때 쓰고, 그 다음에는 딱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뭘 하냐. 원문을 연습해야 한다, 이거예요. 무시선법, 중요한 걸 다 연습이란 거는 익혀서 아주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실습한다. 어떻게? 실습이라는 거는 실제로 해보아서 익힌다. 그 연습한 걸 실제로 적용해서 익힌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요즘에 수능을 보는데요. 문과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과생하고 문과생이 이과가 문과를 지원하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봐요. 근데 이과는 뭘 하냐면 수학을 잘해요, 수학. 수학을 잘하는데, 이과생들이 문과 수학 보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다 90점, 100점 다 맞아요. 너무 쉬워서. 근데 문과생들이 이과생은 수학은 못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과생들이 수학을 잘하냐?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공식을 딸딸 외워갖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딱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문을 연습해서 딱 적용하는 게, 이 공식을 외워서 실습하는 거죠. 그 해석 갖고 하려면 절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해석은 다 놔버리고, 그 원문을 외워갖고 공식에다 딱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꼭 대입해버리면 일상생활 1, 2, 3 딱 외우고 경계를 딱 대입하고, 무위선법의 중요한 걸 딱 대입하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그걸 갖다가 그냥 경계 딱 대입하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 잊지 마라. 욕심 경계를 만나면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마라. 욕심이 일어날 때 그냥 끝까지 싸우자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고, 야, 세상에 저럴 수 있나. 그 조그만 나라가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더 놀라운 게 그 대통령이 그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떡할까? 그랬더니 도망도 안 가고 하는데 너무나 말을 근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배우 출신이란 말을 막 유행 가서 막 강의 때 막 전부 일어나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주 표정이 이게 배우 연구하는 식으로 그냥 막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해요. 완전히 이게 안도 하지면 안 되게 막 이렇게 표정을 하는데,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영웅. 그래갖고 그거 러시아가 지금 쩔쩔매 그 강한 군대를 갖고 다시 뺏기도 하고 투탄했다. 그래갖고서 요새는 높은 위치에서 협상하자 난리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원문을 갖고 실습을 해야 된다, 실습을.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진의 뜻을 새겨서, 이때 새기다는 건 마음 깊이 간직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대조한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요거를 정전마음대조라고 해요. 정전마음대조. 이게 중요한 건 정전 원문을 외워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공식을 딱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전을 딱 들여대서 딱 그냥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그냥 아는 건 많은데 딱 그게 원문을 해서 들여대라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정전 본의와 대의를 가정사회 국가세계에 구해내간다. 사회라든지 사은이라든지 병든사회 치료법은 그건 원문대조가 아니라 그냥 사회에다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요걸 해야 된다. 요게 1, 2, 3, 4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정전 실습이 뭐냐면 실제로 해봐 익히는 것이고, 노는 시간 있고 보면 정전 원습을 연습해서 생활 속에 실습하고, 정전 만공 대학의 수업 내용을 연습해 생활 속에 실습한다. 뭐냐면 오늘 배웠으면 복습을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그 정성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책자를 있으면 그거 딱 보면요, 그냥 여러분 머리가 좋아갖고 30분이면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30분이면 탁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보고, 그랬는데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숙제를 냈는데 어떻게 숙제를 내냐. 여기 있어. 이게 1강 숙제인데 1쪽에서 19쪽까지가 이게 38장이 이제 1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쫙 읽어보고, 그래도 요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노트 한 가지 줬어요?
이런. 왜 여기 노트에다가 이거를 보면, 이 노트를 하나 사갖고, 그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자. 그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노트 필기를. 왜냐면 이거 PPT를 하면 공부가 안 되고 노트 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어른들한테 5쪽을 써오라겠다, 일주일에. 근데 이 대학생들은 2쪽만 쓰라는. 2쪽은 못해. 한 장이 앞뒤 한 장. 일주일에 2쪽을 쓰는데 그 중에서 봐서 내 마음이 제일 든다는 걸 거기를 적으라 이거죠.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복습하고 연습해서 그것도 식장을 실수만 해보란 말이에요. 딴 거 아니라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뭐, 그거만, 그 2배, 뭐, 글씨를 크게 써서 그만 쓰든지, 조그맣게 쓰든지, 그냥 쓰기 싫으면 막 크게 쓰면 2장 쓰잖아. 그 알아서 해요. 그 뭐,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많이 쓰고, 크게 쓰면 뭐 몇 장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서 자고 2장을, 한 장, 2페이지를 쓴 다음에, 그거를 연습해서 한번 실습해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뭐, 이거 아까 있잖아요. 뭐, 이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뭐 이런 걸 써놓고, 실제로 이제 그대로 국어사전 찾아보고 한번 실습을 해봐라. 그렇게, 이 숙제를 조금, 이건 뭐, 초등학생들이 왜 100개 쓰기 있잖아요. 100개 쓰기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초등학교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하면 100개 쓰기를 해보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예.